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라이브 하던 뭐 송출 작업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한번 지웠다가 다시 깔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라이브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불편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깔아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에서 저녁 제 방송 시간대인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 별다른 소식은 아니고요. 네, 이강인이 발렌시아 팀 선수들과 네, 미니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몰랐는데, 저 뒤에 보니까 태극기 같은데? 아닌가? 태극기 같기도 하고, 군공감이 저거 부분 아닌가? 또 몰랐는데, 또 보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별다른 사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진이 쓱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사진이어가지고, 네.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어떤 뭐 뜻이 있거나 이유가 있는 사진 아니고요. 선수들끼리 잠깐 이제 훈련하다가 쉬는 타임에 네, 그냥 노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김민재 소식은 아니고요. 이건 어제 했던 건데 이게 어제 제가 유튜브에 빠르게 올린다라고 해서가 김민재 소식을 빠르게 다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뭐 김민재 계약이 끝났다. 잘 안 됐다. 라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쩐지 제 유튜브에 이제 김민재 소식을 올렸는데 뭐 댓글들이 다 부정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제 뭐 잘 안 됐나? 뭐가 떴나 했는데 또 어제는 몰랐어요. 어제는 또 제가 중계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김민재에 관련된 이탈리아 쪽 소식이 안 좋은 게 떴더라고요. 안 된다. 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올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또 다른 분들이 아니 지금 뭐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김민재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영상이 왜 올라오냐 하시는데 제가 올릴 때는 몰랐어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기사를 취합할 때는 분명히 거의 김민재 가는 듯한 막 그 얘기였는데 올리고 나니까 그 기사 바로 떠가지고 저도 좀 약간 민망하고 또 타이밍이 좀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쓰신 분들도 이해가 되죠. 네, 왜냐면 올라온 시간, 영상이 올라온 시간이면 근데 영상을 찍고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텀이 길다 보니까 올릴 때랑 뭐 그 바로 그 기사가 올라올 때랑은 좀 약간 네, 상황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뭐 여튼간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오늘 확인하고 나서는 좀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뭐 이때는 뭐 김민재 현지 기사나 그런 게 그 나오면서 되게 갈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사실 이탈리아 쪽은 잘 안 된 게 맞긴 합니다. 네. 다음은 뭐 김민재가 아니라 김민재는 현지 소식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진짜 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거 김민재 소식 빠르게 내가 올렸을 때 되게 타이밍 좋다 빨리 올리면 좀 낫겠지 싶었는데 어떻게 올리자마자 바로 뭐 이탈리아 쪽은 잘 안 됐다라고 바로 뜨는지 네 죄송합니다. 지동원이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며 분데스리가 개막 경기인 라이프치히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지동원이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주말 라이프치히와의 개막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독일 키커즈에서 보도하길 지동원의 상태를 설명한 마인츠 감독의 발언을 언급했는데 마인츠 감독이 지동원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며 지금은 지동원이 우리 이선자원을 대표해주고 있는데 아마 개막 경기에서는 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직접 말한 거 봤을 때는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동원도 이제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 유럽에 있으니까 또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네.
만약 한국에서 뛰었다면 뭐 일단 지금 지도원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나 커리어가 좀 좋으니까 그런 거 믿고 나중에 또 써주겠지만 또 유럽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도원이 이제 더 좀 신경도 쓰고 또 마인츠라는 팀으로 갔으니까 네. 가서 지금 제대로 뛴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단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과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이 새로운 이제 분데스리가와 방송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데스리가를 공영방송국인 KBS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분데스리가 경기 그리고 슈퍼컵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국 팬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는 지상파 그리고 위성 TV, IPTV 등등 이제 KBS는 광범위한 플랫폼을 통해서 포괄적인 다중 플랫폼으로 분데스리가를 제공할 것이며 주력 채널인 KBS 1과 KBS 2에서 그리고 또 KBS 자회사인 스포츠 전용 채널인 KBS N 스포츠에서 방송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정으로만 봤을 때는 KBS 1TV, 2TV는 이제 황희찬 경기만 주로 이제 다룰 것 같고요. 다른 팀 경기는 다룰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상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황희찬 경기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나머지 뭐 분데스리가 관련돼 있는 한국 선수들이 뛰거나 아니면 큰 경기들은 가끔씩 이제 KBS N 스포츠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제 했던 김민재 뉴스인데, 네. 뭐 결국 안 됐으니까 라치오는 너무 할 말이 없네요. 네. 다음 소식은 ESPN에서 유럽 주간 베스트 11에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라리가 첫 경기에서 개막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이 ESPN이 선정한 유럽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주말에 열렸던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 리그앙 이 세 개 리그가 합쳐져 가지고 이 전체 뭐 베스트 11을 뽑는 거였다고 합니다. 또 뭐 그 톱에는 발렌시아와 개막 경기에 붙었던 모랄레스가 또 멀티골 넣었으니까요. 같이 이강인과 서 있고 윌리안이라든지 뭐 제프 핸드릭 이번에 새롭게 유캐슬로 이적한 뭐 살라도 있고요. 밑에 풀백 보면은 뭐 로버트슨도 있고 리강 선수들도 둘이 아니구나 얘는 저기구나 생트티엔이고 얘는 베티스구나. 그래서 뭐 리강 팀은 생트티엔 베티스, 그러니까 생트티엔, 몽펠리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이렇게 세 곳이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윌리안, 로버트슨, 살라,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 팰스, 스카텐, 얘도 보이고 제프 핸들도 보이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리강 이렇게 세 개 리그 중에 가장 좋았던 선수들로 베스트 11에 이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두클라 프라하가 울산 현대의 안재준 선수를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살의 공격수이며 원 소속팀은 울산 현대 2구 물라다 볼레슬라프 팀으로 임대를 갔다가 두클라 프라하 체코팀으로 재임대 가는 것이라고 하며 계약 기간은 2020년 올해까지라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울산 이 현대에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 동유럽권에 막 진출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임대예요. 이거를 보내주는 게 뭐 아무튼 울산 현대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울산 현대에서 뛰던 선수들이 동유럽권에 진출한 경우가 뭐 지금은 아예 완전 이적했지만 뭐 김현우도 있었고 그다음 또 누구 있었는데 좀 있더라고 생각보다. 아무튼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브레멘으로 간 그 수비수도 이 울산 현대고 출신 맞나? 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네, 울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좀 해외 진출까지는 아니고 경험을 쌓게 해주는 네, 그런 약간 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이게 원래 이제 최근 소식이죠. 가장 라치오 언론에서 보도하길 김민재와 라치오 간의 이 이적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언론도 이 이탈리아 언론도 원래는 이제 김민재가 올 거라고 했던 언론사였는데 지금은 김민재가 라치오로 오지 않을 것이며 라치오의 관심은 김민재에 대해서 다 식어버렸고 에이전트 커미션 부분, 그 에이전트 수수료 부분에서 서로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라치오 단장 탈에는 김민재가 아닌 다른 선수를 데려올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탈리아 일 메사제로도 원래는 김민재가 라치오로 갈 거라고 이적할 거라고 이제 보도했던 곳이었는데 이것도 라치오가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고 영입을 철회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라치오로 오지 않을 것이며 라치오 단장은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라치오 이적에 매우 근접했던 김민재는 아마도 뭐 간다면 그래도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었던 아인토벤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라치오의 마지막 노력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하길 라치오는 김민재 영입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이며 라치오는 이제 김민재 영입을 구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인을 했고 라치오는 이제 인자기 감독이 새롭게 또 원하고 있는 수비수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 이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김민재 중개인 대리인이죠. 예,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높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제는 뭐 빠르게 올리겠다 해가지고 어제까지 제가 올렸을 때는 분명히 이제 김민재가 다음 주 라치오 훈련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가나보다 이탈리아 가나보다 했는데 바로 이제 뭐 결렬되었다라는 뉴스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막 뭐 제가 기자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자분들이 유튜브 하는 거, 그다음 빠르게 뭐 SNS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다 취합해가지고 그걸 전해드리는 건데 오늘 올라온 그 영상을 보니까 오늘은 그걸 봤어요. 볼만 찬 기자들이라고 이제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유튜브. 그분들이 이제 현지 기자분들이고 이제 또 김민재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 올라왔길래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라치오 쪽은 사실 뭐 언플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김민재의 이적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 좀 라치오를 이용한 언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그게 언플이었다라고 이제 확정진 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또 전하면서 이제 김민재 토트넘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당장 이번 주 안에는 좀 힘들고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좀 김민재에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다음 주쯤에 김민재에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건 지금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김민재 영입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단 레길론 관련해서 이게 뭐 오피셜 뜨거나 그 다음에 베일에 관련돼서 오피셜 좀 뜨면 다시금 팀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면서 눈을 김민재에게 돌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레길론과 베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 이적까지 지금 이적하는 데까지 신경 쓰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김민재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김민재가 뭐 토트넘을 가네 마네 이거가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레길론과 베일의 뭐 이적이나 임대를 확정 짓는 것이 어떻게든 끝맺으면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이제 순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끝나면 다시 김민재에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또 그 베일과 레길론 이적이 돈을 많이 쓰다 보면 또 돈이 없으면 또 못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김민재는 좀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이재익 선수가 벨기에 리그로 이적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수비수 이재익 선수가 올 시즌 말까지 이 벨기에 엔트버프 이 팀으로 임대를 떠났고요. 이재익은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또 공식 발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재익은 이제 카타르 2위 팀인 알라이엔에서 뛰었던 선수고 지난해 U20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하면서 또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선수였죠. 원래 그전에는 강원FC에서 뛰었었는데 강원FC에서 뛰는 2년 동안 이제 공식 경기는 이제 11경기 뛰었었고요. 그 다음에 U20 월드컵 가서 잘해서 이제 카타르 리그로 이적을 했었죠. 그때 카타르 리그도 저번 시즌 한 시즌만 뛰었는데 10경기 선발로 나와서 뛴 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엔터프 팀에서도 이재익을 U20 월드컵 때도 눈여겨봤었고 그래서 이번에 1년 임대로 카타르 팀에서 임대를 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황인범이 러시아 컵 대회에서 루빈카잔 선수로 나와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4대2 역전승을 도왔습니다. 러시아 리그로 팀을 옮긴 황인범이 1골 2도움으로 활약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루빈카자는 체르모 모레츠와의 컵대회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했고 황인범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취골을 내준 뒤 좀 끌려가던 전반 25분 황인범은 정확한 프리킥으로 이제 베기치의 득점을 도왔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후반 7분 페널티 박스 바깥 지역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역전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쇄도하던 데니스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1도움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골 2도움을 올렸고 이 루빈카잔 팀의 감독인 슬루츠키 감독이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인범이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 팀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이제 또 극찬을 하면서 황인범에 대한 영입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황인범 칭찬을 거의 뭐 매경기마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AT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지금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지우고 깔고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라 빨리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만 여기서 축구 뉴스는 끝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를 제가 발췌하는 펜코 번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